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증시 중에서 가장 뜨겁게 달궜던 분야가 전기차 분야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중국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진현우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그렇고 여기 옆에 계신 장 위원님도 그렇고 중국 특파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2020년, 그러니까 올해 중국 전기차 시장의 특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올해 중국 전기차 시장을 돌아보면 네. 일단 올해 거의 다 갔으니까 딱 지금 시점에서 지난 10개월 정도를 돌아보면 일단 상품성이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살 수 있는 차들이 시장에 많이 나온 첫 해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업체들 대비해서도 조금 더 매력적인 전기차 신모델을 먼저 출시를 하면서 중국이 먼저 좀 성장성을 가져갔고 이것들이 내년에도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산업 전체를 보면 소비자 수요가 산업 성장을 이끌어가는 단계에 도달을 했고 그에 맞춰서 이제 후발주제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신차를 본격적으로 출시를 시작하면서 좀 이제 수요 공급 선순환이 바퀴가 드라이브가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자동차 시장이 워낙 커진 상태에서 이제 전기차가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성을 갖추게 됐다는 뜻 같은데 현재 중국 전기차 어떤 침투율이라고 하죠. 시장 판매 대수 이런 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성장 전망 이런 건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 올해 기준으로 판매량은 한 130만 대 정도 팔릴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전기차 기준은 순수 배터리로 돌아가는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이렇게 두 부류를 포함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올해 130만 대 정도 판매가 되면 침투율 기준으로는 한 5.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꽤 높네요. 예, 중국이 좀 높은 편에 속하고 내년을 이제 예상을 해보면 저는 18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대비는 40% 이상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침투율로는 6% 중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입니까? 중국 시장이? 세계 시장 평균을 보면 한 4%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거보다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대수가 아까 130만 대가 올해 팔렸다고 했는데 그럼 전 세계 대비는 중국이 한 몇 % 정도 차지하나요? 배터리 기준 전기차만 보면 45에서 한 50% 정도 될 것 같고요. 절반 정도가 중국 시장이네요? 네, 중국 시장의 특징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모델 존재감이 좀 작고 배터리 전기차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딱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세계 시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합쳐도 이쪽은 유럽이 더 잘하고 있거든요. 이걸 합치면 40% 정도 그래도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전기차로만 봤을 때는 전 세계가 몇 대가 판매가 됐고 그중에 중국 시장에서는 몇 대가 그럼 판매가 된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한 200만 대 정도 좀 넘게 판매가 되는 것 같고요. 배터리 전기차만? 순수 전기차. 순수 전기차만. 그리고 중국에서 85만 대에서 90만 대 정도 올해 팔릴 것 같습니다. 거의 절반이네요. 말씀드린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훨씬 더 이제 성장성이나 전망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 또는 또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 중국 전기차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세계 전기차 시장은 미국, 유럽, 중국 이렇게가 큰 시장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세 시장 다 내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속도도 더 많이 날 것 같고. 근데 이 속도를 딱 비교를 해보면 중국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일단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14억 명의 인구인데 자동차 보유율이 20% 수준에서 그 룸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많이 알려진 부분이고
어떤 산업이든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통합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세계 전기차 시장의 공급망의 중심이 어디냐를 보면은 그게 이제 중국으로 자리를 많이 이미 잡았거든요. 그래서 밸류체인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완성차 그 단에서 보면 중국 로컬 기업들이 전기차 신모델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그 국가입니다, 중국이. 로컬 기업들도 상장 기업만 12개 이상 되는데 그 전기차를 다른 국가 자동차 상장 기업 대비 많이 내고 있고 거기에 이제 폭스바겐이나 GM 이런 해외 주요 기업들도 내년부터 이제 주요 전기차 모델을 중국에도 그 신차 보통은 유럽에서 판매 성공된 게 좀 싸게 중국에 나중에 들어오는 구도였다면 전기차 관련해서는 바로 중국에서 생산도 시작하고 신차를 공격적으로 내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조금 내려와서 그 부품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거든요. 근데 배터리를 세계의 전기차 배터리를 누가 생산을 하냐 보면 사실상 한국 업체와 중국 업체가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시장 보면 중국 포션이 큰데 배터리 시장을 조금 더 나눠보면 이 NCM이라는 삼원계 배터리가 있고 LFP라는 그 배터리가 또 있는데 예, 맞습니다. LFP는 사실상 중국의 업체들이 거의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배터리 기준으로 중국의 대부분 그 글로벌 공급망 중심이 중국에 이미 있고 그 아래 마지막으로 그 자동차 부품은 이미 중국이 생산을 거의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합을 하면 이제 딱 자동차 이건데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이 이제 공급망을 딱 중심을 잡았고 최근 이슈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가 지금 생산을 공장을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미국에도 뭐 있고 상하이에도 짓고 독일에도 짓고 이러고 있는데 상하이에서 생산 능력을 내년에 2배 정도까지 늘려서 유럽에 판매되는 모델까지 중국에서 생산을 한 것을 중국의 배터리를 탑재한 것을 이제 선진국 모델에도 수출을 한다라고 발표를 그 방향을 잡았고 이제 원가적으로 유리한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벤츠 같은 경우도 되게 프리미엄급 차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벤츠의 전기차 브랜드가 EQ라는 브랜드인데 EQ 브랜드는 중국의 CATL이라는 배터리 1위 기업과 그 전 세계 제품 관련한 그 배터리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세계 공급을 그 CATL 배터리를 가지고서 하겠다. 그리고 파트너십을 그 말씀드렸던 길리 자동차 중국의 민영 1위 로컬 회사거든요. 나머지 다 국영 기업들이 많은데 이 로컬 회사랑 파트너십을 해서 조인트 벤처도 자본금 합쳐서 거의 한 9천억 1조 원 정도 그 핵심 운영 회사를 중국의 합작법인으로 세워서 지금 자율주행차 전기차 개발을 중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좀 그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갈 수가 있는 거네요, 이게. 근데 일단은 그 구체적인 건 좀 이따 한번 이제 그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 중국 정부에서도 일단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까? 일단 친환경차에 대한 야심이 중국 정부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전기차 산업은 신성장 산업으로 아예 봐서 내연기관과 관계 거의 없다. 라고 봐서 이 산업은 글로벌리 굉장히 큰 산업인데 기술 패권 가지고 가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유고 정책들을 굵직한 걸 살펴보면 일단 2035년 이후로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근데 이것은 유럽과 미국과도 뭐 비슷합니다. 뭐 30년, 35년 이렇게 해서 내연기관차는 사실상 없어지고 중국은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가 신차 판매의 50% 그리고 그냥 하이브리드카가 신차 판매의 50% 해서 내연기관차는 이제 아예 없어진다라고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 발표를 했고 좀 더 단기 시계열로 보면 2025년에는 이 전기차와 수소차 통합을 해서 20%는 자동차 시장 전체 판매량의 20%는 이 친환경차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그 중국 정부 기관들이 내놓았던 그 수치를 토대로 역산을 해보면 600만 대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그렇게 하면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5배 이상의 성장성을 내년 한 4, 5년 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이 말 그대로 지금 뭐 거의 춘추 전국 시대랄 정도로 막 이제 붙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현재로서는 뭐 그래도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 올해 지으면서 해가지고 거의 1위라고 알고 있는데 이 테슬라가 말씀대로 공장을 계속 이제 캐파를 키워 나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세도
뭐 갈수록 좋아질 것 같은데 중국 시장 내에서 네. 전망이 대략 어떻게 나옵니까? 네. 일단 테슬라가 올해 말 생산 규모가 그러니까 연간 생산 능력이 한 20만 대에서 25만 대 중국 기준으로 될 것 네. 같아요.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근데 이것을 내년에 한 40만 대에서 많게는 50만 대 정도까지 거의 배 두 배, 이상으로 늘리네요.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라고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발표를 했고 네. 올해 판매량을 보면 한 13만 대에서 15만 대 정도는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이게 거의 다 모델 3 판매량이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 이제 모델 Y가 여기 추가로 얹어지고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 테슬라가 일단 올해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 3배 정도 판매량을 늘렸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도 그 생산 능력이 일단 2배 늘어나고 새로운 모델이 또 얹어지고 전체적인 인프라도 늘어나고 이제 소비자들도 더 그 브랜드 이쿼티에 대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테슬라 판매량은 올해보다 뭐 100 이상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중국 로컬 기업들도 뭐 10개 이상 지금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테슬라하고 같이 경쟁하는 중국 로컬 기업들 현재 상황이 어떻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러면 일단 가격대로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테슬라가 들어오는 시장이 25만 위안 정도 되는 시장이거든요. 고급 사양. 네. 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4,200만 원 정도 네. 되는 것 같고 이것을 중국산 CATL 배터리를 탑재를 하면서 판매 가격을 기존에 29만 위안이었는데 25만 원으로 낮춘 네. 그 가격 경쟁력을 포함한 예. 시장 접근이 25만 위안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예. 네, 로컬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모델이 대표적으로 비아디의 한 네. 그리고 샤오펑의 P7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예. 그 두 기업 모델의 가격은 23만 위안 예. 정도로 비슷하네요. 해서 이게 한 8에서 9% 정도 저렴해요. 네. 네. 근데 이제 판매량은 로컬 기업들 것도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비아디가 좀 빨리 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네. 정도입니까? 경쟁이 테슬라하고 할 만할 수준까지 될까요? 예, 판매량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 모델 3가 지난 9월 기준으로 11,000대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네. 네. 근데 그 한 EV라는 비아디의 신모델이 7월에 공개를 해서 9월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됐거든요. 네. 근데 PHEV까지 합치면 지금 지난달에 7, 8천 대 정도 판매가 된 것 같고 네. 이게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말에는 한 9천 대에서 많게는 10,000대 정도까지 도달을 하면 이제 판매량 기준으로 단일 모델을 비교했었을 때 예.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 말씀하신 비아디의 성장성은 비아디는 전기차를 중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만들어서 판매를 했던 회사고 모델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한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네. 그 좀 저가형 모델들 팔던 것도 시장 전체가 회복을 하면서 판매량이 좀 늘어났고 네. 이번에 하늘 필두로 해서 좀 프리미엄급 그 세그먼트 판매량이 새롭게 늘어나면서 비아디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도에 좀 많이 죽었어요. 보조금이 다 그 확 50% 깎이면서. 줄을 들면서. 예. 네, 그런데 전년에 떨어졌던 거에서 올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근데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연기관차를 운행하던 그런 업체인데 네. 거기 말고 이제 순수 전기차만 생산하는 업체들이 생겼잖아요. 뭐 니오라든가 네. 뭐 샤오펑. 리오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기존에 그런 내연기관차를 생산했던 그런 경험도 없을 텐데 네. 어떻게 전기차로 이렇게 경쟁력을 네. 짧은 시간에 갖추게 됐죠? 일단 전기차는 예.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엔진이 안 들어가요. 부품수로 비교를 하자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연기관차를 보면 엔진 쪽에 제가 알기로 거의 한 7, 8천 개 부품이 들어가서 굉장히 핵심 기술이 그쪽에 많이 엔진, 모터 이런 쪽에 이제 좀 집중이 돼 있죠. 네. 근데 전기차는 사실상 배터리 기술 그리고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 모터 기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 네. 전체적인 전력 효율 이런 것들을 이제 최적화시키는 이제 이런 새로운 IT 기기인데 바퀴가 잘 굴러가는 이제 이런 형태의 또 다른 기기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 업체들이 굉장히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기존 자산에 대한 레거시가 없기 때문에 뭐 애초부터 전기차에 올인을 해서 모든 회사의 투자금을 그러니까 R&D 비용을 전기차 쪽으로
다 집중을 했고 신차도 전기차만 하고 브랜딩도 전기차 딱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몇천 대밖에 아직 못 팔고 연 기준으로 봐도 몇만 대. 니오가 올해 한 4만 대 정도 팔 것 같거든요. 네. 샤오펑이 한 2에서 3만 대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요. 네. 길리 자동차가 뭐 100만 대 넘게 팔고 있고 뭐 폭스바겐 이런 뭐 몇천만 대씩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기차는 이제 막 신모델들이 하나둘씩 나왔고 네. 월간 몇천 대만 팔아도 흥행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기존의 내연기관과는 또 다른 새로운 게임이 펼쳐졌고 내연기관 업체들도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새롭게 투자를 해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우리는 신생 업체들이 월간 뭐 몇천 대 파는 거 말고 우리는 이미 공장이 자동차 라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환하는 설비 전환 비용만 추가를 해서 몇십만 대, 몇백만 대를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서 네. 우리가 이 시장을 다시 리드하겠다. 약간 이렇게 지금 무게 중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중국 신생 전기차 업체 중에서는 니오가 이제 선두주자라고 보는데 그 니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터리 충전 방식이 아니고 교체 방식 뭐 그렇게 해가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네. 교체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갖고 간다고 하면은 이게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충전 방식하고 비교하면은. 일단 충전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네. 지금 고속 충전 이렇게 해서 충전 시설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100% 충전을 하려면 그래도 3,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기술이 많이 올라간 모델들이 5분에서 10분 충전하면 100km 이상 간다. 이 정도의 성능입니다. 근데 니오의 배터리 교체 형식은 5분 이내에 100% 완충된 배터리로 갈아 끼는 형태예요. 네.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을 자체적으로 캐펙스를 투입을 해서 이렇게 짓고 있어요. 네. 주유소처럼. 네.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아마 쳐보시면 굉장히 잘 나오는데 네. 니오 딱 스테이션이 있고 이렇게 문이 차고지처럼 올라가면 거기에 니오 차를 이렇게 후면 주차를 조심스럽게 하면 아래에서 기계가 올라와서 차를 들고 배터리를 완충 배터리로 교체를 하고 다시 내리고 차는 다시 시동 걸어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면 지금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식이 사실은 그 니오가 제일 앞서가고 있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배터리 스왑 시스템이라고 이게 오히려 그 다른 경쟁사보다도 우세해지는 그런 기능이나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을까요? 네. 이 부분을 제가 앞 질문의 그 단점과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충전소를 하나하나 지어야 되는데 제가 추산하기로 1억 이상의 비용이 하나 짓는 데 들어가거든요. 충전소가. 네, 그래서 니오 같은 신생업체 입장에서는 좀 생산 시설도 늘려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충전소를 정말 이건 물리적인 거잖아요. 고속도로에도 몇 킬로마다 지어야 되고 반면에 이런 저희가 지금 테슬라 같은 충전용 이런 업체들은 일반 공공충전소를 모두 다 공용을 거의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깔아주는 공공충전소도 이제 주유소처럼 좀 범용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니오 입장에서 보면 이 배터리 충전 편의성이 굉장히 높은데 반면에 이 자본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역적인 확장 속도가 좀 그러니까 속도가 좀 더 제한이 걸릴 수가 있죠. 그리고 유럽 시장 수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하겠다고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럽에도 차를 수출을 하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려면 또 니오 충전소가 많이 있어야 또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반에는 그렇게 판매가 빠르게 일어나지 못할 수 있는데 또 자본 투자가 크게 들어가고 하면 이제 이 지역적인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제 예상입니다. 지금 충전 방식으로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실제로 워킹도 잘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충전도 교체도 할 수 있고 니오는 일반 충전도 가능합니다. 플러그로 꽂아서. 그리고 그 니오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밴을 부르면 차가 와서 또 충전을 해주기도 해요. 이런 교체도 서비스도 하고 충전도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출시를 했고 이제 고객들한테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홈차저까지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충전 편의성을 보면 기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에서 배터리 수압이 추가가 되어 있는 형태니까 상대적으로 더 편리하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니오 말고 또 같이 그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샤오펑이라는 기업도
전기차만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거기는 또 어떤 네. 특징이 좀 있나요? 네. 일단 니오가 지금 총 4개 모델을 팔고 있고요. 네. 네 개. 연말에 세단이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서 내년 하면 한 5개 정도 모델이고 예. 샤오펑은 지금 모델이 2개입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한 15만, 16만 위안 정도 되는 저렴한 SUV를 팔았어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500만 원 정도? 그런데 최근에 그 판매를 시작한 P7이라는 모델이 거의 테슬라 모델 3의 카피캣. 좀 대놓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모든 기능 면에서 공식적으로 그냥 대놓고 카피캣 이런 형태로 팔고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기업들, 니오나 이런 기업들 대비 경쟁력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다라는 네. 면이에요. 근데 그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주력 엔지니어를 영입을 하면서 이게 좀 불법적인 영입이다. 뭐 네. 이런 이슈도 좀 소송도 걸리고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예. 이제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엔지니어가 뭐 퇴사를 한 것 같고 이 자율주행 경쟁력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도 테슬라 모델 3랑 좀 일단 비슷하고 가격은 좀 더 싸고 예. 업체들 로컬 업체들 중에서 자율주행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마케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 들어온 외국 이제 메이커인데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미 들어간 경우도 있고 앞으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쪽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폭스바겐이 가장 공격적이고요. 네, 독일. 예. 네, 폭스바겐은 그 글로벌 전기차 플랫폼인 MEB라는 플랫폼을 제일 먼저 완성을 했고 그 기반으로 SUV인 ID4 그리고 조금 더 작은 SUV인 ID3까지 네. 예. 지금 중국에 내년에 빠르게 투입을 해서 중국에서 생산도 하고 예. 좀 공격적으로 판매를 이뤄나갈 계획을 가장 공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폭스바겐은 실제로 생산 시설을 그 중국의 장화이 자동차라는 로컬 기업이 있거든요. 네. 여기 지분도 더 늘렸고 생산 시설도 더 늘렸고 그리고 배터리 기업 중에 궈션이라는 배터리 업체가 또 있습니다. 네. 그 업체 지분도 거의 조 단위로 투자를 하면서 한 20% 넘는 지분을 그 인수를 하면서 중국에서 완성차 생산 시설 그리고 핵심 밸류체인 그 요소인 배터리까지 네. 실제로 오너십을 가지고 가면서 중국 사업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 폭스바겐이 테슬라를 넘어선다는 목표로 좀 공격적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네. GM 같은 경우도 지금 얼티엄 배터리라는 전기 자체 개발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했고 네. GM도 지금 좀 늦었기 때문에 네. 내년부터는 빠르게 중국 사업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업체들 포드도 새로운 모델을 굉장히 많이 늦었지만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일본 업체들을 보면 도요타 같은 경우는 전기차 사업에 상당히 늦었어요. 그렇죠. 이미 많이 걔네들은 늦은. 뭐 하이브리드 위주로 네. 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중국 판매량에서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이 1% 미만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도요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이 역성장을 최근 3년 정도 했습니다. 아. 근데 도요타와 혼다 일본 브랜드는 판매량이 늘어난 굉장히 드문 경우의 회사들이에요. 그 말은 브랜드 파워가 있는데 예. 전기차 쪽은 아직 그 브랜드 파워를 레버리지를 못한 상태죠. 예. 그래서 도요타를 보면 비아디랑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도요타 브랜드로 중국 전기차를 출시를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 네. 그러다 보니 비아디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비아디도 만드는 회사인데 배터리가 만드는 비아디가 도요타에 탑재될 가능성도 예전보다 좀 높아졌고 비아디 입장에서 거의 자기가 만든 배터리는 자기네 차에만 탑재를 했었는데 이제 도요타나 포드 이런 회사들을 공급을 할 그런 여지도 좀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드린 해외 업체들도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네. 예. 로컬 업체들은 좀 저가형 전기차만 많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팔았다면 이제 뭐 지리자동차나 뭐 다른 광저자동차 이런 업체들도 우리도 좀 섹시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 네. 좀 더 값이 나가지만 테슬라 같은 차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프리미엄 시장에 올라오면서 네. 제가 말씀드렸던 한 20만에서 25만 위안 정도 이 시장에 새로운 모델도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현대차가 과거에는 그 베이징 현대라고 합작 기업으로 해서 진출해서 성공을 했는데 네. 전기차 분야도 지금 현대차가 굉장히 지금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네. 그 중국 시장을
간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진출할 수 있을까요? 베이징 현대, 그러니까 중국은 법적으로 조인트 벤처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2022년부터 승용차 쪽도 이제 조인트 벤처 합작이 제한이 풀리기는 해요. 근데 뭐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베이징 현대가 주축이 될 것 같고요. 전기차를 그 부분만 보면 현대차가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도 전기차 브랜드로 중국의 아이오닉 브랜드를 출시를 했고, 현대차도 eGMP라는 전기차 플랫폼을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완성을 한 업체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잘하고 있고, 근데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 모델, 내년에 그 크로스오버 SUV가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중국 전기차 시장에 출시를 처음 하고 내후년에도 좀 대형 SUV, 세단 이런 것들을 새로 내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업체들, 뭐 아까 니오, 또 샤오펑, 뭐 리오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한번 꺾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2배 이상 올랐다가 그 꺾인 요인이 보니까 그 힌덴버그라고 이제 그 공매도 업체에서 낸 보고서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했던데 그 내용을 보면 중국 전기차에 대한 약간의 어떤 회계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 이런 게 제기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주가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 3가지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그 당연히 욕구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거는 일정의 건강한 조정일 수 있죠.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회계 부정 이슈 관련해서인데요. 이것은 주의는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니오가 그 상장 폐지가 되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좀 뭐 저도 된다 안 된다라고 확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은 감접적인 영향권인 것 같아요. 회계 부정 이슈를 자세하게 보면 그 최근에 그 루이싱 커피라는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매출 조작을 했던 중국 커피 업체인데, 근데 그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기업 중에 칸디 테크놀로지라는 좀 소형 전기 모빌리티를 팔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데 그 회사에 관해서 좀 회계를 조사를 해봐라 라는 것들이 일단 조사가 들어왔고 이것을 필두로 해서 같은 산업군의 같은 성격을 가진 이제 니오나 샤오펑 굉장히 미국 투자자들이 월가에서 돈이 많이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선 이제 어떻게 되냐는 실제로 이 회사들이 회계 부정을 했냐 안 했냐가 이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회계 부정을 했다라고는 아직 확언을 하기가 어렵고 회계 부정을 안 했다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저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부분 관련해서 회계 조사가 들어오는 이 2개를 합쳐보면 지금 워낙 비싸기도 하고 좀 지금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장밋빛만 봤던 그런 스포트라이트가 조금 색깔은 변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가 좀 비싸다. 이런 측면에서 좀 주의할 구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추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좀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저는 질적 성장을 이뤄나가기 위한 건전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로컬 업체들 중에 그 헝다이라는 업체랑 그러니까 소규모 업체 1-2개를 딱 타겟을 해서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중국 전기차 개발을 한다고 하면 프로젝트 보조금이나 구매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줬는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좀 레이더에 들어오다 보니 몇 개 업체를 타겟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거품을 좀 걷어내고 조정을 하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이게 실제로 2016년에도 전기차 관련해서 그때도 굉장히 뭐 말이 많았거든요. 업체들이 뭐 수백 개가 생기고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장밋빛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결론적으로 매력적인 모델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면서 거품이 한번 꺼진 이런 그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똑같이 보조금에 관한 그 거품은 좀 걷어내는 거는 같지만 실제로 소비자 수요 면에서나 기업들이 신차를 공급하는 면에서 보면 그때보다는 훨씬 더 건전한 생태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